저희 IN 여성의원 모두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임신과 관련한 생식 생리 전반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수년간 진료와 상담을 경험해온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일해온 완팀으로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진료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난임병원 출신들의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 연구원, 기타 모든 직종에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최고의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임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훌륭한 연구진, 훌륭한 간호 인력 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의료진 모두 난임 전문의로서 임상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을 다 난임 베테랑들로 모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자 장점이 있다면 서울에서도 강동에 위치한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임병원의 특성상 본인이 원할 때 내원하시기보다는 어떤 주기에 생리주기에 맞춰서 내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조금 자주 오셔야 되는 점이 또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저희 병원 위치상 강동구나 또 하남 미사에 사시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난임 환자들이 난임을 극복하는 쉽지 않은 과정에서 의료진과 연구진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문을 토대로 전문적인 난임 치료를 하는 반면 저희 난임 간호사들은 그 시작을 함께하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눈높이에 맞게 적재적소의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난임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낯설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높아진 난임센터에 대한 문턱을 낮춰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첫 발을 내딛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힘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서 빛을 보기까지 함께 기다려주고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직한 동행자로서 난임 환자를 케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조화롭게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은 건강한 자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의료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환자분의 나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난자, 정자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30대의 난자와 40대의 난자는 이제 결코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른 시기에 내원해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자와 다르게 여자는 폐경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폐경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난소의 상태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자, 그 다음에 나팔관, 자궁과 같은 그런 부가적인 가까운 환경이 중요할 거고요. 그 밖에는 엄마의 내과적, 외과적인 전체적인 상태가 그 다음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적인 환경은 엄마의 식이관리와 운동관리에 되게 중요한데요. 나이랑 무관하게 엄마의 자가관리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휴직이 끝에 배란기 직전 감수 분열을 다시 시작해서 배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휴직기가 길면 길어질수록 감수 분열 단계에서 에러가 생길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수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직은 35세를 기준으로 고위험 산모를 저위험 산모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이 휴직기가 길어지면 생길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에러들 때문입니다. 나이로 인한 난자의 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리 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배란기까지 난포를 충분히 잘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충분히 잘 키웠다면 어느 시점에 배란 유도를 할 것인지 타이밍을 잡는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과서상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사실 자세히 서술할 수도 없는 어떤 의사 개인의 판단에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난임 전문의로서 숙련된 의료진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수정된 배아는 이제 3일이 지나면 배아 자체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정보들이 배아 환경에 따라서 변형을 유발할 수가 있고, 변형된 배아는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체외에서 배아를 키우는 환경과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연관계나 인공수정이 체내 수정인데 반해서 시험관 아기는 체외 수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장소가 바뀐 거죠. 체외에서 수정이 되고 커가는 그 과정에 체외에는 스트레스풀한 어떤 컨디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배양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건강한 모체의 자궁 상태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게 시험관 아기 배양 환경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마음먹을 때가 가장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검사한 결과지가 있거나 드시는 약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약인지 용량까지 알아오시면 진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원 당시에 남편이 같이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남편이 초진 단계에서 같이 시작을 하시면 많은 설명을 듣게 됩니다. 남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충분한 설명을 같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플랜을 같이 듣고 나면 아빠들의 협조가 되게 원활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초진 단계부터 아빠랑 같이 오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오시는 시기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액 검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데 여자분들의 검사는 많습니다. 특히 난소 호르몬 검사 같은 경우는 생리 중에 오셔야 모든 피 검사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2, 3일째 오셔서 피 검사를 하시고요. 나팔관 검사는 보통 생리 끝난 직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리 중에 오셨을 때 일주일쯤 후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가면 또 며칠 후로 배란 초음파 이렇게 되게 시리얼하게 이어질 수가 있어서 가급적 생리 이틀째나 3일째 오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다만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은 분인 경우에는 이 시간을 기다리다가 몇 개월의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하는 호르몬 검사는 간 수치나 고지혈증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금식하실 필요도 없고 따로 준비하실 것 없이 생리가 시작하시면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로 예약을 하시고 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신의 과정이 때로는 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잘 맞는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또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반복적으로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작정 시술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면밀히 환자의 상태를 또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타 병원을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검사 결과에 따른 데이터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서 혹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같은 시술을 했던 분이라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또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걸 갖고 오시면 일단 기본 검사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 처방을 막을 수가 있고, 혹시라도 그 중에 약간 애매한 수치가 있었던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통해서 증가되는 패턴인지 감소되는 패턴인지 그 추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했던 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 오시면 인공수정, 특히 시험관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옷이 있을 거고 맞지 않는 옷이 있을 거예요. 이미 잘 맞지 않는 걸로 확인된 걸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배제하면서 다른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프로토콜을 시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데이터를 갖고 오시면 훨씬 더 단기간에 플랜을 세우기가 용이해집니다. 병원을 바꿔서 오시게 된다면 검사 결과지 사본,
진료 기록 사본 이 두 가지를 요청해서 가지고 오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검사 결과지 사본을 가지고 오신다면 중복되는 검사를 피해서 몇 가지만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 진료 기록 사본을 가지고 오신다면 이전에 어떻게 무슨 치료를 하셨고 약은 어느 정도 썼을 때 난포는 몇 개 자랐는지 반응 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에게 어떤 약을 써야 한다면 굉장히 적절하게 약을 쓸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난임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서 본인이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좋은 습관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난임을 어떤 장애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난임은 임신이 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마치 안과로 치면 눈을 실명한 상태가 아니라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난임의 정의가 만 1년 정도 적극적인 시도에도 임신이 안 되거나, 특히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만 6개월의 시도에도 임신이 안 될 때는 난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오셔서 내가 혹시 안경을 써야 되는 상태는 아닌지에 대한 기초 검사를 해서 그 전 단계라면 식이와 어떤 운동, 처방만으로도 관리가 되는 거고요. 이는 불임과는 확연하게 다른 약간의 디피컬트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난임병원은 건강한 젊은 성인이 다니는 임신 검진센터 같은 곳.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시거나 망설이시지 마시고 검색창에 검색하면서 혼자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오셔서 저랑 가볍게 이야기하시고 간단한 피검사로 시작하시는 것이 저는 매우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